오케이, 잠깐만. 그러니까 그 푼한 문제는 뭐예요? 3번? 얼마 나왔는데? 그치? 이건 잘 푼 것 같고. 우선은 측정기가 그렇게 어렵게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4번은 솔직히 안 해도 될 것 같고. 4번은 당장 안 해도 되고. 1번은 어때?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 시간이 없던 거야? 아니면 그 높은 문제도 있는 거야? 어, 수행평가 같은 것도 뭐 있을 거고. 그러고 보니까 물리 수행평가는 잘 봤지? 문제 없이 다 풀었고 아니면 좀 부족했고?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정근영 쌤이 뭐 어렵게 내신다고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뭐 너무 문제들을 좀 어렵게 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일부는 좀 할 만한 문제들이긴 하거든. 음, 좀 간단하게 보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러니까 저번에 풀었던 문제랑 거의 비슷하거든. 저번 주에. 음, 대략적인 뭐 풀이만 하면 맞는데 그치?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지. 그 자기장 속에서는 자석이 변화를 하지 않잖아. 잠깐만. 그 자기장 속에서는 그러니까 자석이 변하지 않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얘는 그 중력만 받을 거고 이 자기장 속에서는 빠져나오기 시작할 때 그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그 전류가 흐르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빠져나오는 그 순간에 그 자기력이 중력과 같다는 거. 이게 mg라는 거잖아. 참, Recording in progress.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그거야. 그냥 빠져나가는 그 순간의 속력에 대해서 자기력 R분의 B제곱 L제곱 V가 mg랑 같다. 또 V는 그치? V는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2분의 1 mv 제곱이 mgx잖아.
뭐 등가속도 운동으로 해도 돼. 뭐 EGX가 의지가 해도 되고. 아무튼 루트 EGX가 나온다는 거. 그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그게 답이 되겠지. X를 나머지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그런 문제였고. 저번에 그때 임졸 분리에서도 비슷한 거 풀었던 것 같은데 다 비슷한 내용이거든. 역학이랑 좀 관련 전자기가 섞여 있는. 일단 과제를 다 풀어줄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좀 중요한 것들 중에 7번? 7번 저번에도 풀어줬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거든. 그 프린트 문제랑도 비슷한 거고. 프린트 연습 문제 1번? 그러니까 32쪽에 1번 내용이랑 거의 같은 거거든. 선분 사이에서 뭐 A, B라고 한다면 선분 A, B의 어떤 보안 간섭이 되는 지점 P를 모두 구해라. 몇 개인가? 그런 문제지. 몇 개가 있는가? 대략적으로 풀면은 한번 그 카톡으로 보내주고. 응? 보안 간섭이 일어나는 게 그니까 어디라고? 아니면 몇 개라고? 우선 어디까지 해봤어? 9개 나와? 오케이, 잠깐만. 그 프리한 거 보내줄래? 잠깐만. 아홉 개 나오는 거 맞을 거고
그치. 2분의 9 람다. 잠깐만. 람다는 2분의 9 맞지? 2분의, 아니, 맞아, 맞아. 2분의 9 람다 마이너스 2x가.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지. 프린트 유형이라도 같은 거. 근데 굳이 람다로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게,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는 그냥 x랑 18-x잖아. 그래서 x 마이너스 18-x의 절대값이 파장이 4잖아. 4의 그냥 정수배다. 이게 좀 더 편할 수 있어, 직관적으로. 4입니다. 아무튼 뭐 푸는 법은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얘는 넘어가고, 얘는 기본적인 얘랑 알아두면 되고, 8번 같은 경우에는 그리 어렵지 않거든. 얘는 뭐 그냥 간단하게 바로 풀어주면 될 것 같아. 음. 아니야, 우리가 원에 의한 공식을 알잖아. 원에 의한 공식을 아니까 그걸 이용하는 문제야. 원도선에 의한 자기장. 그렇어? 가가 얼마나? 8파이 R분의 제로 i? 원의 공식이 2R분의 제로 i 아니야? 그냥 8R분의 제로 i가 되지 않을까? 어, 조심해야 돼. 원형도선이랑 직선도선 비슷해가지고 시험 때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 실수하는 애들 많이 많거든. 그치? 그치? 음, 그치. 하다 보면 방향이 같지? 둘이? 그거 이용해주면 되고. 다 같은 경우에는? 그치? 그래서 방향은 어떻게 돼? 다 경우에는? 그치? 왜냐하면 각 전류가 같은데 더 반지름이 작은 게 크니까. 뭐,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9번, 여기서는 9번 정도만 보고 넘어가자. 9번에서는 우선은 그,
문제가 뭐였지? 아, 입자의 전하의 종류와 운동에너지 K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이거거든. 이 문제는 그러니까 질량 M 속력 V로 놓고 푸는 건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은 음, 운동에너지 그러니까 운동에너지 K를 구해야 되고 동시에 입자의 전하의 종류도 구해야 되는 거. 여기 전체에 자기장이 있는 거야. 근데 전기장이 같이 있는 곳에서는 여기 나오지만 그냥 플러스 X 방향으로 일정하대, 방향이. 아, 아니, 그 등속 직선 운동을 하잖아. 그럼 이 경우에는 힘이 평형이라는 얘기겠지? 그럼 자기장에,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자기장 조건을 구할 수 있겠지? 전기장에서. 현재 우리가 아는 건 전기장의 크기 제로, 전하량의 크기 Q, 얘네들이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음, 음. 양전환인지 음전환인지 모르는 상황이야. 아니야. 근데 그거 생각하면 돼. 전화량의 종류는 상관없는 게, 왜냐하면 어차피 둘 다 Q로 묶이거든? 그러니까 전기장과 중요한 건 이것만 보면 돼. 그러니까 전기장과 그리고 속도 곱하기, 그러니까 속도 크로스 V, 이 둘의 방향이 반대라고 보면 되거든? 어차피 전화량이 양수든 음수든 안에 게 0이 되어야 그 전자기력이 0이 될 테니까. 그 속도는 이 방향인데 전기장은 이 방향이야. 그러면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있어야 될까? 우선 그걸 구해야 되는 거야. 나오는 방향일까? 들어가는 방향일까? 그치. 그렇게 해야 전기장과 상쇄한 그 V 크로스 B라는 이 항이 전기장과 상쇄가 될 수 있겠지. 이제 우선 그거가 핵심이 되는 문제고. 그래서 이걸 알아두면 좋아. 그러니까 보통 내가 알기로는 프린트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방과후 문제에서도 뭔가 6번? 방과후 6번이었나? 전자기락이 합해서 0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6번. 그래, 6번에 4번. 방과후 프린트. 그 중력이 안 받을 때 전기장을 봤는데 이제 그치. 그 밑에 자기장의 방향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6번에 4번에서. 이 경우에는 그 6번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이 어느 방향이야? 이때는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야 6번에 4번처럼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을 만족할까? 힘이 평형이 될까? 그치,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전기장과 상쇄가 되겠지? 오케이. 아무튼 9번에서 우리가 그 자기장의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얘가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걸 이용해 그 전화가 양전환인지 음전환인지 알아야 되는데
자기장의 방향을 몰랐으니까 여기서 구해줘야 한다는 느낌이고, 저는 자기장에 들어가는 방향이지, 그러면? 자기장에 들어가는 방향일 때 얘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을 했대. 그러면은 얘가 양전할까, 음전할까? 구심력은 얘가 운동할 때 이 방향으로 갔지. 그러면 양전하야, 음전하야? 그치? 음전화가 되어야, 왜냐면 V 크로스 B의 방향은 그러니까 오른쪽, 그러니까 V 크로스 B의 방향은 왼쪽인데 얘는 시계 방향으로 두면 이렇게 작용해야 되니까 V 크로스 B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야 되겠지, 심이. 그래서 음전하고, 그럼 입자의 전하의 정류는 우리가 음전하인 걸 구했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조건은 또 그 원동의 반지름이 R이라는 거. 그래서 대충 뭐 이 문제가 좀 애매한데 그냥 Q를 절대값으로 대충 놓자. 그러면 뭐 R분의 MV 제곱이 되잖아. V는 QBR이고 M분의 QBR이 되겠지. 그럼 2분의 1 MV 제곱하면 이제 그리고 여기서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래. 자기장 조건이 또 그게 있잖아. 그 아까 말했지만 상쇄되어야 되니까 얘 속도가 속력이 V라고 했을 때 E0는 VB가 되겠지? 전기장이랑 그 자기장이 상쇄되어야 되니까. 이해돼? 왜냐면 우리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QVB랑 QE0랑 같아야 되니까. 그치? 얘랑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B를 집어넣어주고 2분의 1 MV 제곱해주면 구할 수 있겠지,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여기서 질량이 안 나와 있었는데 아무튼 음, 아무튼 이렇게 하면 그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할 수 있을 거고 문제에 나온 그 문자로만 아무튼 약간의 심화 문제였고 그러니까 자기장 방향 같은 거 고려해야 되는 상색을 고려해야 되는 심화 문제였고 오케이 이해돼? 오케이 그 학교 쌤이 줄에서의 그 파동 속력 같은 건 그 막 자세히 안 나가졌지. V가 루트 뮤분의 타우랑 T라는 거. 아니 증명은 원래 아니 뭐 할 수 있는데 또 이걸 그 이용해서 막 문제 푸는 거는 안 하셨지. 오케이 하나 있었나? 어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뭐 자세히는 안 해도 될 거고. 이것도 좀 원래는 그걸 이용한 유형이 많거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장력을 바꿔가면서. 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장력을 바꿔가면서 하는 문제가 있는데 뭐 시간 되면 풀어보고 아니면은 그 당장은 막 집중적으로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 유형을. 이게 워낙 보통 이걸 V는 속력 이용해서 얘가 왜냐면 얘가 파장 곱하기 F잖아 람다 F잖아. 얘랑 또 정상파 조건이 연결돼가지고 막 그런 문제가 원래 자주 쓰이는데 일단 그 프린트 예제 수준 정도만 일단 풀어보고 이런 유형은 이제 그 다른 뒤에 내가 이후에 준 문제를 있잖아. 그거 한번 잠깐 보자.
얘네들도 약간, 그러니까 뭐 번거랑 좀 유사하기도 하고, 그 유사한 것들도 이렇게 가져왔고, 그 외에도 좀 괜찮은 시험 문제를 가져온 거거든. 뭐, 난 1번, 그러니까 맨 처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좀 복잡해서 뭐,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빈칸 채우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방과후 문제처럼. 방과후 6번처럼 비슷하게 하는 건데. 우선 간격이 D잖아? 근데 둘의 전이차는 V고, 그러니까 전기장의 크기는 어떻게 돼? 그치, 전기장은 D분의 V가 되고, 그리고 이때, 잠깐만, 얘가 음전하니까 전기장은 아래쪽인데, 아랫방향인데, 음전하니까 위로 휘겠지? 전기장이 왜 아랫방향인지는 알겠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 힘은 위로 갔겠지? 대충 얘 전하량의 크기를, 그러니까 양수음수 고려하지 않은 그 절대값, 그걸 Q라고 해보면, QE가 힘이잖아? 근데 E가 그 힘, 그 D분의 V니까 Q D분의 V가 D분의 그러니까 QV가 힘일 거고, 얘가 가속도의 A잖아. 그러니까 얘는 MD분의 QV가 답인 거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되는 거거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을 거야. 일단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H 있잖아, 스몰 H. 얘는 그 등가속도 운동, 그러니까 윗방향으로는 초기 속도가 0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AT 제곱 해가지고 구해주면 되는 문제고, H는. 얘가 급한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야? 그치? 방과후 프린트랑 거의 똑같은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6번이랑. V0분의 L 동안 수평 방향으로는 A의 가속도, 그러니까 윗방향으로는 A의 가속도로 가속하니까 H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VX분의 VY가 있잖아. 그게 이제 이때부터는 등속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거 아니야. 여기선 이제 그 힘을 안 받으니까, 빠져난 이후에는 힘을 안 받으니까 그냥 L 곱하기 탄젠트 세타한 게 H거든. 그 탄젠트 세타라는 게 그 얘가 이동하는 방향의 각도, 그러니까 VX분의 VY인 거고, VY는 어떻게 구해? 이 빠져나올 때 밑방향 속도. 그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H 플러스 라지 H를 측정하면 뭐 N분의 Q가 뭐가 측정,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건데, 그냥 방과후 프린트랑 거의 같은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 부분은 뭐 복습할 거면 방과후 프린트랑 함께 복습해보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 문제도 솔직히 별거 없거든. 얘도 전기장이 D분의 V잖아? 그러니까 얘가 2분의 D만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는 간단한 문제고, 이 부분은 이해돼? 얘는 뭐 2분의 D 거리를 등가속도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묻는 문제고, 그러니까 다 그냥 역학이랑 관련된 문제를 좀 간단히 소개해봤고, 이제 6번은 살짝 그 좀 애매하긴 해. 잠깐만. 아, 여기는 아니 내가 원래 이거 자기장 문제, 그러니까 전기장 문제인 줄 알고 가져왔는데 자기장 문제였네. 근데 이것도 그냥 그 원운동 이용해서 풀면 되거든.
문제가 조금 이상하다. 잠깐만. 이건 나중에 보여줄게. 잠깐만. 근데 이제 얘가 균이란 자기장 영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등가속도 운동이라기보다는 원운동이거든. 전기장이 아니라 자기장이라서 원운동을 해서 충돌하는 문제인데 오른쪽 문제가 조금 요상하니까 이따가 좀 해줄게. 근데 이 뒤 문제들은 막 굳이 그냥 할 필요 없이 좀 어려운 거 가져온 거고 전기장 자기장은 뭐 역학 응용인데 얘는 나중에 시간 되면 뭐 풀어보거나 아무튼 일단 프린트 문제들은 다 풀 줄 알아 현재 학교 프린트. 응? 응, 응, 응. 잠깐만 프린트라고 잠깐만 정상파에서 마디와 마디 사이? 프린트 어디에 나와 있는데 잠깐만. 아, 그 정상파 아무튼 마디랑 마디 사이가 2분의 람다인 거. 이거는 그냥 그 일상 그냥 풀어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그냥 원래는 파동에서 마디와 마디 사이는 그러니까 마디랑 마디라고 하기는 애매하네. 원래 파동에서 그 막 위점 사이 가위간격이 람다잖아.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해야 되더라? 마루와 골이라고 했었나? 근데 생각해보면 그 얘가 0이 되는 지점들의 간격은 항상 막 2분의 람다거든. 파동에서도. 근데 정상파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진행하지 않으니까 그 2분의 람다 간격에 대해서 얘가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진동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마디랑 마디 사이 간격이 원래 2분의 람다인 게 맞아. 그러니까 결국 그 진동하지 않는 멈춰있는 부분이 마디잖아. 그냥 파동에서 그 원래도 만나 그 영인 변이가 영인 지점들은 원래 2분의 람다라는 거 간격이 좀 그 정도 내용으로 이해해도 충분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프린트처럼 이제 반파장들이 딱 맞게 들어가야 되니까 왜냐면 양 끝에서 마디여야 되니까 그래서 정사파 조건이 2분의 L 람다가 그 L이라는 조건이 생긴 거고. 이 부분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또 다른 질문 없어? 그러면 일단 프린트 계속 그 시험 전에 확실하게 프린트 약간 뭐 시간 제서 한번 풀어보고 그런 것만 위주로 하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거기에 뭐 추가로 풀자면 이제 그 내가 줬던 가장 최근에 줬던 프린트 마저 보자. 그러니까 PDF. 이제 이거는 방과 후 굴절 문제랑 좀 유사한 건데
혹시 방과후 문제, 그 방과후 프린트는 얼마나 풀었어? 아, 음, 음. 다 풀어주셨어? 아, 5번, 6번만? 5번, 6번은 이해돼? 그러니까, 음, 다시 풀어보는 게 좋아. 특히 6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준 문제 첫 번째도 저랑 아예 같은 거니까 이거랑 같이 이렇게도 풀어보고 그렇게도 풀어보면 괜찮을 거야. 아무튼 이제 그 굴절 문제 7번을 풀기 전에 그냥 내가 그 7번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 이게. 그 내가 거의 후반부에 이 화면에 나오는 이 문제.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네, 사인 I가 90, 사인 90마이너스 다치고 그치? 거기까지 했으면 거의 다 한 거야. 해야겠지? 이거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처음 볼 때는 좀 그러니까 기존에는 물리에서 연립하면 그냥 단순한 연립 방정식이었는데 여긴 좀 독특하게 연립하는 거거든. 우선 코사인 세타 C랑 사인 세타 C가 각각 어떻게 나와 그러면 n에 대해서. 음 우리가 i를 알잖아. 그치? 그럼 얘네 연립 어떻게 하지? 이건 그걸 이용하면 돼. 보통 아니야. 이거 이용하면 돼.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잖아. 이걸 이용하는 문제야. 그 굴절 문제에서 조금 심화되면 이거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다. 그럼 간단하게 n에 대해서 간단한 식이 나오겠지. 사인 제곱분의 1 더하기 n 제곱분의 1이다. 그래서 이제 n 제곱이 4분의 5가 될 테니까 2분의 루트 5가 굴절률이 되겠지. 이런 식의 문제고 이게 거의 방과후랑 거의 유사한데 방과후가 여기서 조금 더 나간 느낌이라고 보는데 우선은 그 아래 문제 하나만 더 해보고 아예 방과후 문제 풀이를 해줄게. 여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세타의 최대 크기를 구하라라는 문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그림을 좀 간단하게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공기의 굴절률은 1라고 했을 때 이게 세타 C로 들어가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반사가 되겠지? 그러니까
전반사가 될 수 있게 하는, 여기서 전반사가 될 수 있게 하는, 광섬유 내에서 전반사가 될 수 있게 하는 세타의 최대값을 구하여라라는 문제야. 그리고 여기 안은 N1이고, 바깥에 그 막이 N2가 되는 그런 문제. 근데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로 해도 되거든? 약간 뭔가 착오가 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풀었는지 대충 그 종이에 적어봤어? 그런 거 한번 보여줄래? 여기 세타시를 자꾸 풀었어? 음, 음, 그치. 그리고 사인 세타시가 그 N1분의 N2가 되겠지? 그렇게 구했으면 되는데 여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주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좀 깔끔하게 풀릴 거야. 사인 세타치가 N1분의 N2다 보니까 이제 2분의 루트 3이 되겠지? 세타치가 그러면 사인 세타치가 그러면 이제 그 2분의 루트 3이라는 얘기고 코사인 세타치는 그럼 2분의 1이 되겠지? 근데 여기 N1이 그럼 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이 되니까 세타가 최대가 60도다. 그 정도? 그러니까 광선이 이제 그러니까 보통 항상 뭐 입사각 세타의 최대 크기 뭐 이렇게 하면 보통 그 임계각에서의 조건을 구하긴 하지. 근데 얘가 왜 최소인지 최대인지는 그거 굴절 관계를 파악해 보면 알 거고. 오케이. 뭐 이 정도로 해갖고 뭐 이런 문제도 그냥 거의 비슷하거든. 여기 세타 2라고 한다면 사인 세타 1이 NG 사인 세타 2가 되고 근데 이걸 보면 90도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될까?
음, 세타, 얘가 반사각이니까 얘도 세타원이고. 그래서 얘가 ng 코사인 세타 원이잖아? 그럼 뭐 대충 여기서는 당장 뭐 조건이 없으니까 어떻게 불른 상관없는데, 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을 하든, 아니면 뭐 탄젠트 세타 원이 ng가 되는 그런 각도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어차피 숫자로 지어주면 세타 원을 구할 수 있을 거거든? 그, 우리가 아는 형태로 막 나올 거란 말이야. 문제 같은 게, 그, 문자가 아니라 숫자가 주어지면. 아무튼 그런 식으로 풀어보면 될 거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방과후 문제, 그, 방과후 7번 한번 펴볼래? 방과후 7번도 이제 거의 같은 방식으로 풀면 되는 거거든. 그치? 그치? 응? 응? 잠깐만.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다고? 루트 아니? 아, 이렇게 나왔어? 응. 잠깐만. 아마 이렇게 나와야 될 거거든? 왠지로 좀 어딘가에서 실수한 것 같은데, 어떻게 풀었는지 보여줄래? 오케이. 우선 사인 세타 C가 NF분의 NC인 건 잘 알고 있고, 어, 이런 식으로 했구나. 아,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뭐 여기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해. 일단은
1-NF 제곱분의 뭐라? 잠깐만. 그러면은 둘 다 분모가 n0 제곱이 되어야 할 거거든. 이것도 맞는데 그 아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 단순 실수가. 사인 제곱 세타 씨 얘를 이항할 때 n0 nf 제곱분의 n0 제곱을 이항할 때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구해도 되거든. 우선은 사인 세타 i가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n0분의 nf 사인 그 세타 t고 이게 코사인 세타 c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c에 그냥 처음부터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c를 그냥 대입해주면 바로 답을 볼 수 있을 거야. n0분의 그럼 nf의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c가 nf분의 nc니까 nf 제곱분의 nc 제곱 얘가 답인 거지. 얘 안에 들어보내주면 대충 n0 제곱분의 nf 제곱 마이너스 nf 제곱끼리는 약분돼가지고 n0 제곱분의 nc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아무튼 그냥 그치 nc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간략하게 이렇게. 얘는 그냥 밖에 나와도 되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오늘 코사인 세타 c가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c를 바로 이용해도 되고 그 외에도 아무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라는 거 이용할 때가 많아요. 특히 그러니까 문자로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게 좋고 문자로 풀 때는 무조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를 이용해주면 그러니까 웬만하면 풀린다는 거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예제 7번이 2번 있잖아. 2번은 그 별 내용 아니거든. 2번은 풀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별 내용 아니야. 그냥 빛의 속도분의 이동 거리를 나눠주면 돼. 10분의 1km. 그러니까 답을 구하라는 건 아니고 계산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빛의 속도분의 1000m 해주면 되고 일단 나는 그렇지. 그러면 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응. 그러니까 근데 총 그냥 그렇게 구하면 되거든. 총 이동 거리는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사인 세타 10분의 1 1000m 하면 되거든. 1km. 왜냐면 이거 사인 세타가 이거잖아. 얘 사인 세타가 얘니까 그냥 뭐 거의 중학교 도형 얘기긴 한데 아무튼
사인, 얘 사인 세타 C가 얘니까 얘가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거리는 1km를 사인 세타 C로 나누는 값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동 시간은 사인 세타 C분의 1 배가 된다? 그거 이용해서 차이를 구해주면 되거든? 이해돼? 왜냐면 이렇게 반사되든 어떻게 가든 아무튼 세타 C 이 관계는 똑같을 거 아니야? 길이 관계는? 이해돼? 응, 응, 그치? 어. 근데, 나 여기서 큰일 날 뻔했다. 그, 응? 왜? 탄젠트 세타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빗면과 그거. 그치? 근데 내가 여기서 큰 실수할 뻔했거든? 여기서 틀린 게 있어. C분의 1000m가 아니야, 나가.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진공에서 C잖아? 근데, 굴, 굴절율이 NF니까, C 나누기 NF를 해줘가지고, 빛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걸 이용해야 돼. 그러니까, 매질 안에서는 빛이 굴절되는 이유 자체가 빛의 속도가 달라져서거든? 그, 그러니까 굴절률 정의 자체가 그거거든. 빛의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정의거든. 빛의 속도가 n분의 c가 되게 할 때 그 굴절률이 n이라고 하는 거라서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 문제를 풀 때는. 이해돼? 이거 나도 방금 큰일 날 뻔했네. 그냥 빛의 속도, 진공에서 빛의 속도를 대입하면 안 된다는 거.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 7번 이해돼? 오케이. 일단, 현재 통합과학 상태는 어때? 트랜지스터 나오는 걸로 알거든? 음, 그치. 그러니까 이거, 혹시, 최근 하이탑 있어? 하이탑 물리투 같은 거? 하이탑의 트랜지스터 문제 몇 개만 좀 풀어보면 괜찮긴 한데, 지금 그러니까 통합과학 공부 현재 한 상태야? 트랜지스터 같은 것들? 알고 있어? 아, 뭐 프린트 보면서 해도 되고, 아무튼 트랜지스터가 막 비중이 엄청 높은 것 같진 않은데, 우선은 이걸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어. 여기선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여기선 전류가 이렇게 흘러. 우선 트랜지스터의 이미터 베이스 뭐지? 그 커넥 컬렉터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가 있잖아. 그 내용 알아? 트랜지스터 이미터. 그럼 여기서 C랑 A 중에 어느 게 이미터고 어느 게 컬렉터일까? 왜?
음, 아직 그 절대이긴 했지.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문제는 보통 그거야. 얘가,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가 그거야. 얘가 NPN인지 PNP, 트랜지스터 종류가 그 두 가지가 있잖아. 이따가 좀 더 설명을 해주겠지만, 기본적인 유형은 이 둘 중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과 이미터, 컬렉터가 어디인지 판단하는 거. 보통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거든. 보통 이 두 가지에 관련된 거.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은 2미터에 흐르는 전류는 항상 컬렉터 더하기 베이스야. 우선 가운데 있는 놈을 베이스라고 하고 트랜지스터에서. 그래서 2미터의 전류는 항상 그 둘의 합인 걸 생각하면 너가 말했지만 키르프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흐르잖아. 그러니까 C가 2미터가 되겠지. 그럼 얘는 PNP일까 NPN일까? 프린트 보지 말고 이거만 보고. 응? 트랜지스터가 각각 그러니까 트랜지스터가 PNP와 NP 형꼴이 있잖아. 둘 중 어느 형태의 트랜지스터일까? 어때서? 맞긴 맞거든. 근데 무조건 흐르는 건 아니고 일단 내가 이따가 정리해줄게. 잠깐만.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그거야. 베이스랑 2미터 사이에 순방향 전압이 걸려야 되거든. 너가 말한 대로. 순방향이 돼야 돼서 얘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잖아. 그러니까 얘가 P고 얘가 N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NPN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트랜지스터가 정리하자면 이제 트랜지스터가 일단 기본적인 특징 자체가 증폭작용이고 하나는 이거는 약간 단답형 같은 데서 낼 만한 내용이거든. 그 프린트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증폭작용이랑 그리고 스위칭 작용 두 개인데 두 개가 뭔지 알아? 음.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원래 베이스에 아주 약간의 전류만 흐르면 그러니까 베이스 쪽에 아주 약간의 전류만 흐르면 그 전류의 신호가 그, 그 컬렉터에서 엄청 크게 증가돼가지고 위상 같은 거는 같은데? 그러니까 막 그런 것 같은데 전류 신호가 엄청 증가해서 흐른다? 그게 기본적인 증폭작용이고 스위칭 작용이 뭔지 알아?
스위치 작용은 그거야. 말 그대로 스위치 작용 같은 건데, 그러니까 트랜지스터가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이것 때문인데, 스위칭 작용은, 그러니까 베이스의 전류가 안 흐르잖아? 지금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그렇지만, 이제 사용할 때는 베이스의 전류를 흐르게 하냐, 안 흐르게 하냐가 그 문제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 뭐 스위치 같은 게 있다고 하면, 얘네들끼리는 그 역방향이라 가지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베이스에 아주 살짝만 전류가 흐르면 전체적 그 2미터에도 흐르게 되는 게 그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그 컬렉트도. 그러니까 베이스에 약간의 전류만 흐르면 전체 전류가 흐르게 되고 베이스에 약간이라도 흐르지 않으면 그 컬렉터에서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게 스위칭 작용이거든. 이거를 좀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에 충분하거든. 아니면 뭐 이게 증폭 작용의 예시인가 스위칭 작용의 예시인가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 MPN이든 PNP든 둘 다 중요한 내용이야. 스위칭 작용과 증폭 작용은. 그러니까 증폭 작용의 예시로는 대충 막 마이크 신호 같은 거, 마이크 신호를 좀 작은 아주 낮은 전류인데 마이크에 그 떨리는 정도가 전류로 나타나고 그걸 증폭시켜서 스피커에서 다시 활용하는 뭐 그런 내용이 있고 스위칭 작용은 그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 때 영일 같은 거 있잖아. 영일 비트 같은 거 표현할 때 쓰이고 뭐 근데 이건 자세는 알 필요 없고 아무튼 이 두 개의 이 용어 증폭 작용, 스위칭 작용 용어는 알고 가는 게 좋아. 그래서 그 트랜지스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그러니까 이 두 가지밖에 없어. 문제 풀 때 우선은 2미터 그러니까 베이스 2미터 사이에 베이스로부터 2미터로 갈 때 순방향이 걸려야 된다. 그러니까 PN으로 걸려야 된다. 아니고 베이스랑 2미터 사이에 예를 들자면 베이스가 여기 베이스라고 하고 여기가 2미터라고 해볼게. 예를 들자면 이렇게 연결했다고 해보면 얘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면 그러니까 전압을 이쪽을 플러스로 걸어주고 있다면 그러면 얘가 2미터랑 베이스 사이가 순방향으로 흘러야 되거든. 저 걸리는 전압이 순방향이어야 되거든. 어? 응? 그치? 얘가 P고 얘가 아니겠지? 그래서 PMP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선은 문제 풀 때 첫 번째는 베이스랑 2미터 사이에 순방향으로 전압이 걸려야 된다. 전압이 걸려야 하고 전류가 흘러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2미터의 전류가 컬렉터와 베이스의 전류의 합이다. 라는 거. 이 두 가지만 알면 대부분의 문제가 풀리거든. 트랜지스터 문제는 이 정도만 알고 가면 되는데 혹시 하이탁 같은 거 있으면 간단하게 몇 문제만 풀어봐.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트랜지스터가 이 정도만 알면 풀리니까 그 정도만 알면 될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외 내용들도 뭐 적당히 공부하면 되는데 예를 들자면 P형 반도체는 불순물을 뭐를 첨가해? 프린트 보지 말고 그치? 왜냐하면 그 전자가 부족해 돼서 양곡이 나와야 되니까 생겨야 되니까 뭐 그럼 N형이면 15족이고 그런 내용들은 뭐 알 거고 통합과학은 뭐 그냥 그 하이탑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물리 1에 있고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물리 2에 있거든. 그냥 문제도 별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 풀지도 말고 그냥 몇 개만 좀 풀어보고 개념 감만 잡으면 될 거야. 내가 말했던 트랜지스터는 이 정도만 알면 되고
증폭 적용, 스위칭 적용, 그리고 뭐 베이스 이미터 순방향, 뭐 그런 내용들. 그래서 트랜지스터 문제가 나오면 보통 뭐 내가 말했지만 종류 판단하는 거랑 혹은 이미터가 어딘지 판단하는 거, 그 정도만 알면 되니까. 나머지는 통합과 문제 없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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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전도끼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 그게 그 내용 때문이거든. 그 공피증 때문이거든. 이 내용.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순방향, 역방향 안 흐르는 원인이기도 한데, 이제 역방향 같은 경우에는 뭐라 해야 되지? 그 P형에서 역방향 같은 경우에는 양공이 왼쪽으로, 뭐 역방향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양공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여기가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전자나 양극을 빼면 양전화, 음전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경계에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얘네 그 전하의 차이 때문에 그 전이차가 생겨가지고 얘네가 장벽을 또 못 넘게 되고 그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역방향의 경우에는 그 공피층의 그러니까 접합면의 그 부호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면 편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좀 정성적인 내용이라 가지고 공피층에서 그 접합면의 그 부호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전이차, 그게 얘네들의 에너지 준위를 그 좀 바꾸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근데 막 이유 같은 걸 시험해 보지도 않으니까 당장 이게 정성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그냥 대충 받아들여도 되긴 하는데, 아무튼 그 이유 자체는 접합면에서의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그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도 이거 공부할 때 좀 대강 공부하고 그 이후에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거는 조금 미안한데, 근데 이게 좀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정성적이고 약간 그 설명하는 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많아서 대강만 알면 돼. 나머지는 괜찮은 거야. 음. 그 통합과학 그 내용은 하이탄만 조금 풀어보면 되니까. 그리고 물리투 같은 건 프린트 위주로 풀어보고, 뭐, 시간 남으면 방과후도 풀고. 그럼 이제 마저 좀 해보자. 너는 잠깐만. 그럼 파동 속력이 V는 루트 미분의 T인 거? 이용한 문제를 좀 볼게. 여기 물리 과제 3의 6번이거든? 이거는 뭐 내가, 내가 1학년 때 방과후 문제고, 내가 진과학 1학년 때 방과후 문제인데, 저는 소리급세, 일단 소리급수가 나오면 일단 소리급수의 진동수라는 게 있잖아. 마다 진동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진동수대로 파동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서 일단 F가 일정하다는 거를 알면 되고, 혹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배가 이렇게 생겼대.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배가 세 개인 정사파가 생겼다는 건 세배 진동이라는 거잖아, 정사파가. 그러면은 어떻게 돼? 조건이? 이분의 3 람다지? 그러면 우선 람다가 3분의 2L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서 F 람다가 파동의 성력 V잖아? V는 람다 F? 근데 우리가 그 V를 구해야 되는데, 보면 알겠지만 장력이 얘가 질량 M짜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장력이 mg란 말이야.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μ분의 mg가 되고, 이해돼? 얘가 람다 F라는 거. 람다도 아니까 우리는 F를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F는 그런 식으로 구하면 돼. 2L분의 3 곱하기 루트 μ분의 mg가 되겠지. 이게 F고. 그럼 여기서 다음 문제에다가 질량이 라지 m이추를 추가로 매달았대. 그럼 우선은 그 장력은 구하지 말고 배가 두 개인 정상파가 생겼다는 건 이때 파장이 얼마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파장 그러니까 람다가 바뀐 거거든? 그러니까 우선은 뭐 아파에서 구했던 거는 뭐 F 람다원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람다2는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그 질량을 더 매달았을 때 파장. 그치? L이 되겠지? 그럼 람다2 우리는 그 F가 일정하다고 했잖아? 소리급세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얘가 그 그러면 속력이 속력이 뭐 V2라고 하면 람다1 F에서 람다2 F가 된 거잖아? 속력이란 게. 근데 람다1이 3분의 2L이고 람다2가 그 L이니까 그 속력이 2분의 3배가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루트 mg의 2분의 3배가 루트 라지 m 플러스 스몰 mg라는 거 이해돼? 왜냐면 장력이 루트의 배로하니까. 그치? 4분의 9배가 장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m 곱하기 4분의 9가 m 플러스 라지 m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라지 m이 4분의 5m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좀 루트 미분의 t 그 속도 개념을 잘 가지고 가면 이런 유형이 나올 수 있다 충분히. 이 정도는 좀 기억해 주면 돼. 이해돼 이 문제?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 V는 람다 F랑 파동에서 중요한 건 두 개야. V는 람다 F랑 2분의 1 람다가 1 정상파 조건이랑 파동의 그 속력과 파장에 대한 공식 이 두 개만 기억해주면 풀 수 있다. 거기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추가로 미분의 t 장력 t에 대해서 얘네들을 이용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고 이해되지? 그러면 대충 뭐 이거 이해할 만한 문제 중 하나가 뭐 비슷한 유형인데 여기 13번으로 내려가면 이런 식의 문제가 있을 거야. 여기서 옳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
아니지. 왜냐하면 같다는 보장이 없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속력의 비와 그리고 그림에 보면 이게 그림으로 해석해야 되거든. 글을 보면 알겠지만 정상파 조건이 다른 걸 알 수 있지. 그걸 이용해서 진동수의 비도 알아내야 되는 문제라고 보면 돼. 둘이 뭐 길이는 같으니까. 그치? 음. 주기가 진동수분의 1이잖아. 이것도 맞지? 이건 간단한 문제였고. 그래서 아무튼 둘이 진동수가 같은 상황은 아니야. 그러니까 소리급세가 같은 소리급세로 한다 이런 언급이 있을 때만 그럴 때만 같은 진동수고. 음, 이 정도. 예. 15번 한번 풀어볼래? 이거는 수업 때 했던 건데 다시 한번 풀어봐. 그치? 4분의 15m인 원판으로 덮어야 되겠지. 오케이, 이거 풀 줄 알면 괜찮고. 그러니까 대부분 굴절 문제는 그냥 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약간 요상한 문제 이렇게 통과했는데 90도인 판이랑 면이랑 만나서 코사인 세타가 되는 그런 것들이랑 그냥 전반사 문제 적절히 활용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뭐 보통 나와봤자 그 정도고, 굴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야. 그러면은, 뭐 이거는 안 풀어도 될 것 같고. 잠깐만. 아, 그니까 방과 프린트에서 가져온, 그 방과 프린트 묵덕에다 넣은 거야. 조금만 좀 바꿔.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거 안 말한 게 있는데, 방과 후 프린트 문제들 있잖아. 걔네, 그니까 뒤에 세 개 문제 방과 후 6, 7, 8번, 6, 7, 8, 8은 모르겠, 아, 6, 7, 8, 9번 다다. 싸그리 다, 6차 이탑에 있더라고. 어, 6차 이탑, 그니까, 내게 흑백이라 가지고 몰랐는데, 6차 이탑, 그거, 하이탑 6차 과정, 있다 보니까, 거기 있는 문제들도 좀 풀어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 있는 걸 그냥, 아무튼 다 가져오셨더라고. 그래서, 조금, 뭐 아무튼 이거 많이 보시는 6차 이탑도 좀 풀어보면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어디 있었지? 6차 이탑에 그 굴절 관련 문제가 많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법이 내용이 많지는 않아서 좀 애매한데, 어디 예제? 아, 잠깐만. 쌤이 여기 없으려나? 잠깐만. 어디 있었지? 아무튼, 방금 프린트 아래 있겠다. 잠깐만. 지나친 것 같아. 이게 렌즈나 그런 부분들이랑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시험 범위는 막상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괜찮은 문제 많으니까 일단 풀어줄게. 아니, 뭐야. 여기 있었는데? 아, 일단은 여기도 있었을 거고, 이 문제가 방과 뭐 7번이고, 얘가 8번이고, 그냥 거의 그대로 가져오셨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좋은데, 잠깐만. 예제가 위에 있었나? 다시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예제들? 이것도 뭐, 그 아까 풀었던 문제랑 거의 비슷하지? 아까 내가 풀었던 문제랑 거의. 뭐 얘는 이렇게 푼 문제고, 여기 공기가 엔제로다 뭐 그런 뿐이었고, 아까 거랑. 얘도 별 내용 없지. 얘도 내가 풀어놓은 문제랑 똑같잖아. 원판? 빛이 모두 차단되게 하는 반지름이 최소 얼마인가? 이것도 이미 우리가 구해서 알고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반사 문제들이 다 약간 뻔해서, 그래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보자. 그, 이 예제는 아직 쌤이 안 해줬는데, 세타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전반사가 일어난대. 그럼 n의 조건이 어떻게 돼야 하는가? 이 문제 같거든?
n이 뭐라고? 음, 그치,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임계각을 구해서 그랬지만 사실 전반사 조건은 정확하게 이거거든. 세타가 임계각보다 크다.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 C보다 크다가 전반사의 조건이고, 그냥 한번 여기를 세타 뭐 원이라고 해볼게. 아니다, 여기를 세타 원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사인 세타가 그 n 코사인 세타 원이 되겠지. 그리고 n 사인 세타 원이 n 사인 세타 C, 그러니까 1 이상이어야 되거든. 왜냐하면 애초에 그 전반사 조건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원래 굴절일 때 그 얘가 90 아무 각도 가지지 못하게, 그러니까 여기에 사인 세타 값이 1보다 1 이상이 되도록 하면, 1보다 크도록 하게 되면 그 가등한 굴절 값이 없어서 그 전마사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n 사인 세타 1이 1 이상이어야 된다 이거고. 그러면 사인 세타가 우선은 n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1이고, 이제 잠깐만, 그래, 얘 관계없이, 그러니까 얘 관계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여기다 대입을 하자. 그러니까 사인 세타 1이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잖아. 그치? 이렇게 되겠지? 이걸 바꾸면. 근데 우리가 코사인 세타 값을 알잖아. n분의 사인 세타. 그럼 n 루트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사인 제곱 세타가 세타에 관계없이 항상 1 이상이래. 그러면 루트 n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1 이상인 게 사인 세타에 관계없이 항상 맞아야 돼. 그러면 사인 세타가 아무리 커도 n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n을 구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어떤 값을 가지든 이게 성립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얘가 엄청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n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에서 세타가 뭐 대충 가장 클 때가 1이니까. 아니면 좀 다르게 생각해보면 사인 제곱 세타가 정리를 해보면 n제곱 마이너스 1 이하가 되거든. 이 식을 부정식을 정리하면.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아무리 커도 얘보다 작으려면 n이 최소한 n제곱 마이너스 1이 최소한 1 이상이어야 되겠지. 이해돼?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래서 루트 2가 되는데 이해돼? 좀 헷갈릴 수 있거든.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는 임계각만 고려하면 됐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그냥 아예 전반사 조건, 아예 부등식으로, 전반사 조건은 부등식으로 표현해야 되거든. 그걸 이용해야 했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이 문제는 좀 어렵긴 한데, 아무튼 이 문제 이해됐어? 한번 복습해보면 괜찮은 문제일 거야. 뭐 나머지는 우리가 풀어본 문제 유형이라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굴절은 그냥 실수만 안 하게 조심하면 돼. 어디?
219쪽에 9번, 10번. 아, 이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니, 근데 이거 일단 숫자가 더러우니까 그냥 막 이런 식으로 풀게. G는 뭐, 그러니까 얘는 뮤1, 뮤2라고 하고 선밀도는 각각. 와, 이게 조금 요상하긴 하네. 1kg의 줄배 나왔다. 대충 1kg은 M으로 놓고, A에서 B까지 길이를 L1, L2. 아, 좀 복잡하긴 하네. 아무튼, 이 경우에는 그 진동수가 같게 전달이 돼야 되잖아? 근데 일단 걸리는 장력은 그 mg로 똑같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뭐 g가 되게 mg 아무튼 좀 복잡하니까 일단 간단하게 놓고 mg로 그게 같기 때문에 장력은 같은데 선밀도가 달라가지고 그 A에서 B까지랑 B에서 C까지의 음? 속력이 다르게 여기 속력 V1, V 들어가면 루트 뮤1분의 mg, 그치? 근데 이제 외부에서 이 줄에 진동을 간다는 거는 일단 이 진동에 일단 연결되어 있잖아. 파장은 다르더라도 F는 똑같아야 되거든. 진동수는. 그러니까 그거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고 그거랑 A, B가 A랑 B 사이에서 약간 반파장이 A, B가 될 때 뭐 진동수가 최소가 되니까 최대한 파장이 긴 게 낫겠지. 그러니까 A, B 구간에서는 반파장이 L1이고 BC 구간에서는 반파장이 L2고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될 거야. 이해돼? 근데 여기서는 근데 이 숫자가 더러워가지고 좀 판단하기가 힘드네. 아무튼 그것만 이용하면 되거든. 약간 정석화 조건처럼 딱 B 지점에서 마디가 되도록 하면 되는 거거든. 아, 공진을 일으킨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정상파여야 되고, 근데 이거는 범위를 나눠서 정상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A랑 B 사이에서 그 2분의 N 람다 원이, 뭐 여기도 정수가 다를 테니까 N1 람다 원이 L1이 되고, 2분의 M2 람다 2가 L2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진동수만 둘이 같으니까 뭐 람다 1 F는 V1, 람다 2 F는 V2 이런 식으로 조건을 이용해주면 되겠지? 이해돼? 그렇게 해서 9번, 10번을 구해주면 될 거야. 한번 답 한번 확인해볼까? 잠깐만. 일단 기본 아이디어는 그거야. 좀 독특한 문제긴 했는데. 어딨지? 아, 이거 아예, 응? 뭐야, 공통의 진동사로 진동한다고 나와 있는데? 아, 내가 이걸 생각을 못했네. 아, 좀 독특한 문제긴 한데, 그냥 진동수가 둘이 그 정수배 관계가 되면 된다는 식으로 풀거든? 그러니까 둘의 진동수가 달라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둘의 진동수 차이가 그 보통 진동수가 막 시간 t 그 x 뭐 y로 보면 대충 진동수가 딱 반 차이 나면 얘가 그 주기가 맞아떨어지잖아 어느 순간 진동수가 뭐 f ef인 거는 결국 최소 공배수가 ef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야 하는 좀 요상한 문제 많이 심한 문제네 내가 이걸 생각 못했다 미안하다 좀 근데 쌤이 쉽게 낸다 했으면 아마 절대 이 정도는 안 나올 거고 왜냐하면 함정이 너무 많아서 좀 독특한 문제네. 아, 근데
이게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애매한 면이 있어서 아마 이거는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안 나오긴 할 텐데, 아무튼 아이디어는 다 똑같은데 다만, 그러니까 내가 설명해줬던 거에서 아이디어는 다 똑같은데, 진동수가 기본적으로 둘이 최소 공배수가 뭔가 맞아떨어야 되는 그런 경우다. 둘이 최소 공배수가 아무튼 그 맞아떨어져야 되는 그런 경우로 좀 복잡하긴 하다. 일단 숫자가 더러워가지고 뭐 시험에서 숫자는 간단하게 나오겠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거야. 근데 그러니까 둘이 진동수가 다르다는 개념이 조금 애매해서 그러니까 많이 심화된 문제라서 지금 보낸 거 잠깐만. 응? 어 문제 조선 BC의 기분이 다른 전류가 만든다는 게 무슨 소리야? 어, 약간 그것이 그러니까 문제가 다른 전류 L인 부분이 다른 전류? 이게 무슨 소리지? 음, 그러니까 그거네. 그러니까 각각의 B, C가 나머지 A, 그러니까 C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A, B가 그리고 뭐 B 같은 경우에는 A, C가 만들어낸 자기장에 의해서 받는 힘 그걸 의미하는 것 같아. 잠깐만, 우선 문제 여기다 좀 적고 대충 이런 식이잖아. A, B, C고 얘 넓이는 뭐 그러니까 길이는 A고 그러면은 우선은 각각을 해서 자기장을 한번 표시해주자.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알아보기 쉽게 그 각각 색깔로 다르게 할게. A는 뭐 파란색으로 표시하자면 A에 의한 자기장은 이쪽 그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하나 있을 거고 A랑 이거랑 수직하게 AC랑 수직하게 음, 문제가 좀 더럽긴 한데 아무튼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있겠지 A에서 그리고 크기는 대충 그 2파이 A분의 뮤제로 I가 되겠지 둘 다. 셋 다 전류의 크기는 같네 I로. 그러면 뭐 그냥 다 똑같이 2파이 A분의 뮤제로 I가 될 테니까 얘를 뭐 대충 그 F라고 할게 FB라고. 여기도 FB가 자기장이 작용할 거고 FB라고 하면 그냥 B라고 할게 B. 힘이 아니니까 작용하고 뭐 B에 의한 자기장은 마찬가지로 노선에 의한 자기장 방향을 고려하면 여기로 B 작용할 거고 여기로 또 B가 작용할 텐데 이게 중요한 건 BC랑 또 수직이게 이해돼? 이런 식으로 작용할 거거든. 방향들은 수직이어야 하잖아. 여기로부터 이은 거랑. 그치, 이렇게 수직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좀 까다롭긴 한데, 그걸 좀 가볍게 봐야 되나. 그러면 일단 C에 의한 것도 한번 그려본다면, 대충 검은색으로 표시하면, C에 의한 거는 좀 다르게 되겠지. 이렇게. 얘는 이거랑 수직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C에 의한 거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BC의 길이가 L인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IRB를 구하면 되겠지.
ILB를 구하면 되는데 그 합성 자기장의 크기가 어디 나가면 되는데 잠깐만. 우선 B 같은 경우를 보면 B를 대충 벡터를 한번 그려볼게. 얘가 60도고 얘랑 수직이어야 되잖아. 얘는 30도가 됐지 여기 사이는. 그러니까 얘네들 합한 거는 그냥 X축, Y축에서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아랫방향, 윗방향으로는 2분의 1 B 빼기 B니까 아랫방향으로 2분의 1 B일 거고, 이거 수평 방향으로는 그냥 2분의 루트 3B가 되겠지. 음, 잠깐만. 그러면은 그 결과는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B가 될 거고, 뭐 이 사이에 사이로 나가는 그 B의 알짜 자기장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힘의 크기가 얼마인가 하면 그냥 ILB, 그러니까 ILB인데 B에다가 아까 우리가 구해줬던 이 값을 넣어주면 되겠지. 그래, I제곱, 뮤제로 I제곱 L. 그럼 C의 경우에는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C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벡터의 합성만 잘하면 돼. 이렇게, 대충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자기장이 얘가 60도인데, 얘가 수직이어야 되니까, 얘가 30도일 거고, 근데 얘가 60도니까, 아무튼 얘가 A에 의한 자기장이 그 수평이랑 30도를 일 거고, A에 의한 거. 그리고 B에 의한 것도 마찬가지로 잘 구해주면 수평이랑 30도를 이룰 거거든. 위아래 방향으로는 소거가 되고 이쪽 방향으로 루트 3B라는 자기장이 작용하겠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IR에다가 루트 3 곱하기 2파이 A분의 뮤제로 I. 이해돼? 약간 이 문제는 그러니까 결국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그 떨어진 거리의 수직이도록 그러니까 방향을 잘 정해주고 벡터를 잘 합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면 돼. 그래서 많이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C를 중심 뭐 이렇게 구하면 될 거고 C를 중심 A로 평행 이동시켰을 때 C의 길이 L이 받는 힘은 1의 몇 번인가? 그럼 한번 구해보면 되지. 그러니까 C가 이렇게 옮겨진 경우잖아. 이 경우에도 또다시 그 벡터 합성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B에 의한 자기장은 이렇게 될 거고 A는 이렇게 될 테니까 얘는 120도가 될 거고 이걸 잘 이용해주면 되겠지. 그럼 간단하게 보면 뭐 이렇게 될 테니까 이게 좀 방향을 좀 애매하게 나왔네. 얘는 90도가 되게 하고 그럼 얘가 남은 30도랑 60도가 이루도록 이번 경우에는 아예 어? 아닌데 아이고 뭐 대충 수평선 대충 그어보면 이게 30도고 얘랑 90도 이러야 되니까 여기도 30도겠지? 그래서 A에 의한 거는 이렇게 60도 일을 보고 I 방향으로 60도 일을 보고 얘는 얘랑 수직이어야 되니까 여기 수평 방향으로 또 60도 이루겠지? 그러니까 둘이 합한 거는 B가 될 거야. 그래서 루트 3분의 1배가 될 거라고 보면 되겠지? 근데 잠깐만. 여기서 문제는 도선에서 A로부터 C까지의 그 거리가 달라졌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장의 크기가 2파이에다가 뭐 구해보면 알겠지만 A5는 루트 3분의 1A란 말이야. 이거는 상박함수 그냥 구해보면 되겠지. 그래서 2파이 루트 3분의 1A분의
미제로 i에다가 뭐 il 곱하면 되겠지? 근데 놀랍게도 그 위에서는 루트 3b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그 거리가 짧아진 것 때문에 이렇게 됐지.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C가 받는 힘이 그냥 안 달라져. 똑같아. 이해돼? 그러니까 자기장이 줄어든 대신 자기장이 크다친 대신 그 자기장의 합성은 달라졌기 때문에 그대로가 된다. 3번에서 3번은 그냥 1번에서 구했던 거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되고 좀 어려울 때는 그냥 일단 적당히 잘 수평선 같은 거 그려가지고 판단해주면 좀 덜 헷갈릴 거야. 물론 둘 사이의 각도를 잘 구할 수 있으면 상관없지만. 음, 음.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 어떤 때?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좀 헷갈리긴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마찬가지로 원 주위에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보면 되거든. 근데 이건 전자궤도 문제 아니지 않아? 이건 그냥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지. 아무튼 이제 대충 보면 알겠지만 전류 주위에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돌잖아. 마찬가지로 전류 중심에서 그 원하는 지점까지랑 그거의 수직인 방향으로 잘 구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좀 편하게 풀려면 솔직히 이건 거의 공간 공간 도형 공간 도 수학 문제에 가까운데 XZ 좌표를 그려 그 평면을 그려봐. 그러면 우선은 그 Y축에 있는 그 원형 도선이랑 직선 도선 있잖아. 걔네들에 의한 거는 우선은 그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작용하겠지. 그래서 뭐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얘가 1이잖아, 좌표가. 자기장이 여기로 우선은 그 원형 도선 더하기 직선 도선 자기장에 그 두 개 자기장 더해주면 되겠지. 우선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 X가 1인 부분에서 자기장이 나가는 방향으로 그러잖아. X자트 평면으로 보면. 플러스 Y 방향으로. 그러면 얘 주위에는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지. 자기장을.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어주면 돼. 중심이랑. 수직이 되게. 이해돼? 그럼 얘가 45도니까 얘 둘의 벡터 합성을 해주면 되겠지. 얘들의. 그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데. 이해돼? 응. 대충 아예 벡터의 성분으로 해도 되고 x, z의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해서 피타고라스 그러니까 벡터 크기 공식 이용하면 되고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아무튼 이해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면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그 전류가 딱 그 전류의 수직이 되는 방향? 그러니까 전류 나오는 방향에서 바라본 그 단면을 한번 그려보면 편하게 풀 수 있어.
여기까지는 된 거지. 오케이, 일단은 내가 뭐 이미 어느 정도 개념은 잘 잡힌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화요일이나 월요일 중으로 뭐 그냥 각각 유형에 대해서 대략적인 그 정리 같은 거, 예를 들자면 뭐 변압기 문제에서는 뭐, 뭐 전력 일정하고 V는 IR을 쓰고 전압이 가분수에 비례한다. 이런 세 개의 기본 베이스를 통해서 문제를 웬만하면 다 풀 수 있잖아. 약간 이런 요약본들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줄 거고, 그리고 뭐 추가적인 괜찮은 문제를 찾아서 있으면 줄게. 아무튼 남은 공부 열심히 하고, 트랜지스터 공부나 반도체 공부 그것도 좀 하고, 통합과학도 그게 사실상 등급 나오니까 중요하고. 오케이, 여기까지. 뭐 평일에 언제든 질문해도 돼. 그러니까 카톡 같은 걸로. 그러면 잘 자.